풀가속 한번 가볼게요. 오, 장난 아니야. 와, 오, 와. 안녕하세요, 앞건 시청자 여러분, 류빌리티 류종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르쉐의 전기차인 마칸 EV를 타러 지금 양양에 나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그룹의 PPE 플랫폼을 이용한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죠. 또 SUV 기반이긴 하지만 또 원래는 스포츠 성능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전기차로서의 성능, 그리고 이제 스포츠 SUV로서의 성능은 또 어떤지 제가 직접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마칸 EV 4S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516마력, 최대 토크가 83.6kg 포스 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출력과 토크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1초 만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포르쉐의 대표적인 스포츠카인 911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좀 더 빠른 모델이 마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639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115kg 포스미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지 상태에서 3.3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몸이 완전히 뒤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튕김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자, 한번 풀 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가속력이 센지 느껴볼게요. 오, 장난 아니야. 와. 와, 진짜 숨이 순간 멎었거든요. 와, 장난 아닌데요? 이 차가 최고 출력이 516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85kg 포스미터 넘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 주행 안정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기차인 만큼 무게중심이 딱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달리더라도 불안감이 좀 적고요. 또 디자인 자체로 봤을 때도 무게중심이 아래에 깔리는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확실히 고속 주행에 굉장히 특화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회생제동 장치입니다. 다른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장치가 강하게 걸리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 나쁜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회생제동 장치가 굉장히 강하게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직접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런 자연스러움 덕분에 조금은 멀미라든지 기분 나쁜 승차감 같은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마칸 EV도 ADAS 기능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앞차와의 간격을 좀 조절하는 그런 거는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로 유지 기능이 없다 보니까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는 해주는데 차로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뭔가 자율주행스러운 그런 주행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약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르쉐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운전을 직접 하면서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요즘 ADAS 기능에서 차로 중앙 유지는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마칸 4S잖아요. 이 차량의 전장이 4784mm, 전폭이 1938mm, 전고가 1622mm, 휠베이스가 2893mm입니다. 이 차량이 이제 컴팩트 SUV 차급이긴 한데 차가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기존 마칸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725mm였기 때문에 전장이 약 60mm 가량 지금 길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전폭도 1925mm였으니까 한 13mm 옆으로 넓어지면서 차 자체가 굉장히 좀 와이드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느낌을 지금 주는 그런 인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뒤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차가 커지면서 뭔가 좀 카이엔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게중심 자체가 밑으로 쫙 내려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제 또 마칸 같은 경우에는 SUV 라인업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주행을 좀 추구하는 그런 모델인데, 디자인 자체가 역동적인 주행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을 할 때도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좀 더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보다 거의 90mm 가량 길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전기차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배터리잖아요.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CATL의 NCM 3원계 배터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용량은 100kWh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5kWh를 일상 중에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50km 지금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 인증 기준으로 지금 450km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탈 때는 한 500km 이상 충분히 달릴 수가 있고요. 연비 주행을 하면은 550까지도 달릴 수 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최대 충전 전력 같은 경우에도 270kWh거든요. 이게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랑 같이 리막의 그런 충전 기술을 같이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속 충전 기술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을 할 경우에는 21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예쁜 색깔로 파란색으로 쫙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몸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인테리어 요소로 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품질에서도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스포츠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는 그런 SUV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만큼 실내 공간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옆에 차가 오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알려주고 있고, 무드등의 역할과 경고를 하는 알림의 기능도 지금 같이 하는 그런 다기능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에 타보니까 일단은 기존의 마칸보다 확실히 커졌다라는 게 정말 딱 느껴져요. 기존 마칸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SUV라고 하는 그 차급에 딱 맞는, 쉽게 말하면 조금은 작게도 느껴졌거든요. 스포츠카의 내부처럼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 지금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카의 그런 느낌도 있지만 패밀리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최신 포르쉐의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유선형의 지금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계기판, 그리고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이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차량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옵션을 넣게 되면은 이 부분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3개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첨단 미래 차량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칸을 완성하게 되고요. 저는 지금 보면서 되게 포르쉐스럽다, 포르쉐의 그런 기존의 느낌을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하면서 전기차 플랫폼의 특징, 강점들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포르쉐가 지금까지 타이칸이라고 하는 전기차가 있었어요. 근데 타이칸은 사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내연기관 기반의 개조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전기차였고요.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E라고 하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포르쉐의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시동은 차에 타면 자동으로 걸립니다. 이렇게 이 운전석의 문을 그냥 여는 순간 바로 시동이 걸리게 되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하는 기어 시프트가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고, 위로 올리게 되면은 후진 기어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섰을 때 주차는 버튼이에요. 버튼 요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주차가 딱 자동으로 되게 돼 있죠. 그럼 또 이제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포르쉐는 예전부터 키를 왼쪽에 꼽았거든요. 왼쪽에 꼽은 이유 아시죠? 이 포르쉐는 원래는 스포츠카, 모터스포츠에서 시작됐던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예전 모터스포츠 경기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차에 탑승을 하지 않고 달려와서 차에 탑승을 하면서 키를 꼽고 시동을 걸어서 가는, 그렇게 시작하는 모터스포츠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착안을 했던 게, 가장 빠르게 시동을 걸려면은 차 키를 여기 꼽는 것보다는 왼쪽에 꼽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그리고 스타트 버튼으로 바뀌면서도 포르쉐는 지금까지 여기 스타트 버튼이 왼쪽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온다라는 점에서 이 차는 포르쉐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포르쉐다라고 하는 걸 이런 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을 한번 볼게요. 원래 마칸은 뒷좌석이 굉장히 좁기로 유명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면서 실내 공간이 진짜 넓어졌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뒤에 앉았을 때 이 무릎 공간이 거의 한 뼘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헤드룸 보시면은 제가 앉은 키가 작지만 한 뼘 나옵니다. 한 뼘. 이게 제 키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한 뼘이지만, 만약에 훨씬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충분히 180이 넘는 분들도 앉아도 이제 머리가
안 닿을 정도의 충분한 지금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확실히 포르쉐 차량이다 보니까 고급 가죽을 써서 손에 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부드러운 그런 가죽들로 되어 있고요. 이런 컵홀더라든지 팔걸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뒷좌석이 예전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1, 2인 가구라든지 혼자 타기 좋은 차량이었다면은 이제는 패밀리카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성을 갖춰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등받이 각도도 뭐 적당히 조금 많이 눕혀지진 않아도 그래도 많이 확 세워져서 불편한 정도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진짜 가죽의 그 촉감이랑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고급차스러운 딱 그런 느낌이 들고 타고 있으면 아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네요 진짜.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 안전벨트 색깔이 되게 예쁘잖아요 지금. 이것도 옵션이에요. 하나하나 다 옵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이 포르쉐 마크 있죠. 헤드레스트에 있는 포르쉐 마크도 옵션이에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다 옵션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차량 옆에 핸더에 붙어있는 일렉트릭이라고 써있는 레터링 그 마크도 옵션이고 하나하나 넣는 게 다 옵션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르쉐의 차값은 그냥 시작가다. 거기에 수천만 원이 더해지는 게 내가 진짜로 사는 포르쉐 차값이다.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앞에 프렁크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고요. 앞에 후드가 열리면은 앞에 보시면 이렇게 프렁크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말고도 프렁크가 있다 보니까 뭐 간단한 짐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실지 않고 앞에도 충분히 실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공간이 뭐 많이 넓진 않아도 그래도 충분히 작은 뭐 가방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쇼핑백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나오네요. 이 차량 사이즈 자체가 컴팩트 SUV인 거를 좀 감안을 해보면 그런 공간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후드를 열 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방식으로. 하지만 닫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닫아줘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은 불편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칸 EV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수석 옆에 또 보조 디스플레이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똑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미디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차량 사용 그런 설정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사실상 이제 인포테인먼트용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분들도 이제 여행 가거나 이동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급속 충전 포트죠. 완속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때는 완속을 쓰고 열면 이제 콤보 타입으로 급속으로 이건 이제 270kWh를 받을 수 있는 급속 충전용 포트입니다. 마칸 EV는 국내 총 4개 트림으로 지금 출시가 됐는데요. 마칸, 그리고 마칸4, 마칸4S, 마칸 터보 이렇게 지금 4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트림별 가격은 마칸이 9,910만원, 마칸4가 1억 590만원, 마칸4S가 1억 1,440만원, 그리고 마칸 터보가 1억 3,850만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 가격이고요. 옵션을 넣다 보면은 수천만원씩 옵션을 넣게 되거든요. 마칸4S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이 1억 1,440만원인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탔던 차량 한 2천만원 가량의 옵션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깡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빈 곳이 많았었는데 저희 앞에 있었던 차량은 대부분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옵션 가격만 4,440만원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차값이 4,400만원은 이해를 많이 하는데 옵션을 4,400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1억 1,440만원짜리 차가 1억 5천만원이 훌쩍 넘는 차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포르쉐는 확실히 부자들이 타는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칸 EV 4S 모델을 타고 저희가 홍천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서울을 출발해서 홍천을 거쳐서 이제 양양을 가는 길인데 지금 와인딩 코스에서 이 차량 성능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합니다 사실. 지금 SUV라는 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또 전기차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중심이 밑에 깔려 있어서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평가도 많은데, 이 차량이 사실 2.7톤에 달하는 굉장히 무거운 차예요. 근데 제가 오면서 느낀 점은 2.7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인딩 코스에서도 달릴 때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고, SUV가 아니라 스포츠카나 스포츠 세단을 지금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차 자체를 포르쉐에서도 만들 때 처음에 마칸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911을 SUV로 만든 게 마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내연기관 마칸을 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사실 비동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마칸 EV를 타면서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확실히 무게중심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고, 이게 우리가 핸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와인딩 코스에서 저희가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제 얼만큼 딱 돌아가는 감각이라든지 움직이는 각이 제가 원하는 만큼 딱딱 정말 칼같이 움직여 주고요. 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와인딩 코스에서 이제 코너각에 진입을 했을 때라든지 빠져나갈 때도 속도를 많이 내도 전혀 뒤가 지금 털리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오버스티어가 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좀 약간은 느린 속도로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50km입니다. 이 산길 와인딩을 50km로 이렇게 달리는데도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필하면서 이렇게 계속 역동적인 사실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계속 구불구불한 길을 저희가 와인딩을 달리면서 이 핸들링을 느껴보니까 이게 SUV의 그런 불편함, 그리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진짜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사실은 좀 듭니다. 네, 제가 오늘 마칸 EV를 350km 가량 지금 타면서 뭐 고속도로에서 속도도 내보고, 또 이제 춘천이랑 홍천을 넘어오면서 다양한 산길에서 와인딩 코스도 달려봤는데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스포츠카에 가까운 진짜 포르쉐를 지금 저는 타고 온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PPE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차체, 그리고 이제 밑에 깔려있는 배터리, 그리고 이제 이런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스포츠카에 가까운 디자인, 또 하나는 이제 PASM이라고 하는 포르쉐 특유의 스포츠 성능에 맞는 그 서스펜션 성능 덕분에 정말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칸이 전기차로 변하면서 이제 더 이상 포르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을 갖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직접 한번 타보시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앞권의 류종훈 기자였고요. 다음번에도 또 더 재밌는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